안녕하세요. 앤디랩의 남기봉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3시 46분 이른 새벽, 오늘도 여러분께 멋진 장소와 촬영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으로 체득한 저만의 주관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촬영하실 때 실패를 줄이고 가장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실전 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물때를 확인하실 때는 바다타임에서 오지리라는 곳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촬영 당일 기준으로 만조는 오전 8시 29분, 물높이는 732cm입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지형적인 특징은 만조 수위가 700cm 이상이 되어야만 삼각대를 설치한 그 장소까지 바닷물이 차오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보다 물이 낮으면 1시간 이상 장노출을 주더라도 만조에 화면 안쪽에 보이는 이쪽까지 물이 차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길이 표현되겠죠. 따라서 삼각대까지 물이 차오르며 만들어내는 장노출 특유의 부드러운 물의 흐름을 온전히 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조 수위가 700cm 이상인 날을 선택해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위치보다 더 앞으로 나가 촬영을 한다면 만조가 650cm에 오셔도 촬영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발밑까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보이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물의 강한 조류 때문에 삼각대가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삼각대에 스톤백을 설치해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시간 넘게 공들여 촬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물이 들어올 때 삼각대가 미세하게 흔들린다면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이곳의 구도는 전경에 거친 바위들이 액자처럼 중심을 감싸 안고 그 시선의 끝, 저쪽에 소실점이 되겠죠. 소실점에는 저 멀리 보이는 섬과 오른쪽에 빨간색 등대를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넓은 전경, 좁아지는 사선 유도, 원경의 섬으로 시선이 단계별로 흐르며 멈추게 되는데요. 시선의 양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가운데 길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가두는 효과를 줍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감 있는 중앙 집중형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도를 잡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높이, 즉 앵글의 높이인데요. 카메라를 너무 높이면 전경에 있는 돌길에 입체감이 죽고 반대로 너무 낮추면 저 멀리 있는 섬과 등대가 바위에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돌들의 거친 디테일과 섬의 위치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는 최적의 높이를 현장에서 세심하게 찾는 것이 이 사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 바위 위에서 촬영하면 물이 들어와도 삼각대가 흔들림 없이 좋을 텐데 저쪽 맞은편에 그 마을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자리를 더 선호합니다. 촬영 중에 노드길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는 장노출 촬영에 있어서 단컷과 인터벌 촬영 두 가지 촬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컷 촬영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수면의 흐름이나 구름의 움직임이 중간에 끊기는 현상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밀도 높은 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정 프로그램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단컷 고유의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둘째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레이어를 합성하는 번거로움 없이 현장에서 촬영한 단 한 컷의 원본 파일로만 결과물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컷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간 촬영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차일상 소자인 CCD가 되겠죠. 오랜 시간 열을 받으면 화질이 저하되거나 붉고 푸른 점들이 찍히는 핫픽셀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 날씨에 이 현상은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죠. 둘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날씨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어두워지거나 또는 일출 일몰 시간대에 급변하죠, 날씨가. 이 시간에 노출을 맞추기는 셔터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처음 방문하는 장소의 경우 주변 환경과 물이 차오르는 조류의 속도를 한 번에 찾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도 물이 어디 들어올 때 촬영을 하고 언제 촬영을 마쳐야 할지, 시간으로는 30분을 해야 할지 1시간을 해야 할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와 현장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단컷 촬영이 좋은 이유는 장노출 고유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고 또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인터벌 촬영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시간 단컷 촬영 시 발생하는 센서 과열과 그로 인한 장노출의 노이즈, 핫픽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카메라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정적인 화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핫픽셀이 발생하는 시간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핫픽셀이 발생하는 시간 이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3분까지 핫픽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시간 촬영 시 3분짜리 20컷을 촬영하면 됩니다. 만약 3분에 조금이라도 핫픽셀이 발생한다면 몇 분으로 촬영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2분으로 30컷을 촬영하면 되겠죠. 3분으로 20컷이나 2분으로 30컷이나 찍은 양은 똑같습니다. 일출이나 일몰 또는 먹구름이 진입하는 상황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날씨와 광량에 맞춰 촬영 중간중간 조리개를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초행길이거나 물때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매우 유리하겠죠. 한 장에 모든 것을 거는 단컷과 달리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어두면 후반부 작업에서 구름의 흐름이나 물이 차오르며 표현되는 가장 이상적인 구간만 골라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인터벌 촬영이 가진 단점과 주의할 점도 명확히 있습니다. 첫째,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르는 로우 파일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합성해야 하는 후반 작업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컷과 컷 사이의 공백인 인터벌 타임 설정을 잘못하면 파도나 구름의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고 뚝뚝 끊어지는 이른바 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 용량의 압박입니다. 1시간 동안 단컷 촬영은 한 장이면 끝나겠죠. 근데 인터벌은 수십 장 또는 수백 장의 고화소 로우 파일이 쌓이게 됩니다. 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의 용량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PC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컷이 아닌 인터벌 촬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벌 촬영하실 때 처음부터 기계적으로 촬영 간격과 총 컷수를 세팅해 두고 찍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컷 정도는 매 컷마다 찍고 나서 노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다음 컷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하늘과 광량이 변하는 서해안의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는 이러한 실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촬영 시간을 딱 1시간으로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촬영 시작 시점보다 약 10분 전 셔터를 누를 예정이고
그리고 촬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10분 더 여유를 두고 촬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토탈 약 한 1시간 20분 촬영을 하는 것이겠죠. 4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쌓인 이 인터벌 데이터를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지, 가장 완벽한 작품이 되는지 잠시 후 후반 작업에서 포토샵을 통해서 결과물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터벌 촬영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듯이 처음 방문하는 출사지거나 1시간 전후의 긴 촬영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상 수위보다 앞뒤로 시간을 더 열어두고 촬영을 하면 나중에 컴퓨터로 합치는 과정에서 물이 차는 정도와 구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에 가장 완벽한 컷들만 골라서 완벽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출 데이터는 감도 100에 조리개 11에 타임은 4분으로 세팅을 했고요. ND 필터는 16,000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타임은 이 삼각대에 물이 들어오고 발목까지 찼을 때의 셔터를 끊어서 이 길에 들어오는 물의 포말감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간은 8시 29분이고요. 지금은 7시 2분입니다. 1시간 반가량 물이 더 들어옵니다. 지금 삼각대까지 이제 물이 차 오르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은 물이 한 여기까지 올 때, 이 라인까지 올 때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찍어도 되는데 이 D가 많이 깊어질수록 앞쪽에 피사체들이 물이 더 잠기기 때문에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앞뒤에 대한 그 시작과 끝의 그 구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앞에 물의 그 뽀얀 질감을 안개 현상을 많이 나타내고자 해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끊게 되면 저 앞쪽에 그 라인들이 물속에 잠겨 버립니다. 사진을 찍고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들어와서 찍는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물이 중간에 차올랐을 때 저 길에서 모델분이 들어가서 서서 촬영하는 것도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하고 바로 나가는 길에 한 군데 더 촬영할 때가 있어서 나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약 1분 남았는데요. 이 정도 물이 이 정도까지만 들어와도 충분히 나중에 합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빠지겠습니다. 이곳은 어망 설치를 위해 세워둔 나무 구조물입니다. 만조가 되면서 바닷물이 차오를 때 물에 잠겨가는 모습을 담아내기 아주 좋은 피사체입니다. 화면 구도를 잡으실 때는 사선형으로 길게 이어지는 라인을 강조해 배치하고 사진에 시원한 공간감과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포인트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시선의 유도입니다. 프레임 좌측 하단에서 시작된 어망 구조물이 우측 상단을 향해 사선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사진에 아주 시원한 공간감과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구조물의 높이가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다가 한 점으로 모이는 소실점 구도를 활용하시면 평면적인 사진 속에서도 깊은 원근감과 입체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하게 ND 필터를 16,000을 사용하고요. 조리개는 11에 감도 100에 2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컷을 촬영하겠습니다. 왜냐? 구름의 흐름을 좀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분과 4분의 물의 흐름은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의 흐름에 따라서 노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분짜리 컷을 담기 위해서는 조리개랑 나머지 세팅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감도만 50으로 내리고 노출 시간을 2분에서 4분으로 변경하면 구도, 초점, 노출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정 작업을 했고요. 일단은 노드길 설명에 앞서서 두 번째 촬영한 어망을 로우 앵글이랑 하이 앵글 두 가지씩 2분, 4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총 4컷을 촬영을 했고요. 보시기 편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F11에 120초, 감도 100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도를 50으로 내리면서 한 스탑 시간을 더 늘려준 거죠. 2분을 찍으나 4분을 찍으나 바닷물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반영의 그림자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서해에서 2분, 4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 설정의 기준은 구름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날 구름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이고요. 얘는 4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마 미세하게나마 4분짜리가 조금 더 뭉개지는 느낌은 나지만 흐름 자체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로우 앵글로 해서 수평선 작대기가 위로 보이는 거고요. 요번에는 높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2분 찍었고요. 얘는 4분인 거죠. 조리개는 동일하게 11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반영이라든지 물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거의 같죠. 같고 구름의 흐름이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보이시나요? 구름이 뭉게구름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흐름만 있다면 아주 충분히 2분, 4분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사진 촬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간에 따른 구름의 흐름을 잘 잡아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진 찍은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개 11에 240초씩 촬영을 했습니다. 예, 4분인 거죠. 제가 보기 편하게 파일 번호 대신 1, 2, 3, 4로 해서 총 15컷을 찍었습니다. 4분이니까 1시간을 찍은 거죠. 전후로 조금 더 찍었고요. 여기서 시작 시점은 중요한 게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요 아래 지금 물이 흐르는 게 보이십니까? 예, 이 노드길에서 이쪽 길이 제일 먼저 이쪽이랑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보고 있다가는 여기 가운데가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쪽에 세팅을 다 하시고 이 물이 넘치는 시점에 셔터를 누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4분의 차이를 좀 사진에서 한번 보시면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되겠죠. 이제 좀 찼죠. 물때가 높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는 것도 좀 빠릅니다. 4분, 세 번째 컷, 네 번째 컷. 이쪽에 거의 잠겼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가 지금 2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20분이 지났고 얘가 24분 촬영된 겁니다. 28분, 32분입니다. 30분이 지나니까 이 앞쪽은 다 가려지는 거죠. 물이 차서. 예. 이게 아홉 번째 36분을 찍었고요. 이게 40분 촬영한 겁니다. 40분 촬영에 길이 이만큼 잠겼죠. 44분, 48분, 52분입니다. 이 앞에까지 물이 차오는 느낌이 들고 이 앞에는 지금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보다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상태로 보면 이쪽은 좀 예쁘죠. 네. 그 다음에 14번째 컷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름의 흐름은 4분인데 이때는 구름의 흐름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노드길 사이에 돌들에 물이 많이 잠기면서 포말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주변의 돌들은 많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컷입니다. 앞에는 흔적이 없이 다 잠겼죠. 네, 그래서 15번까지 자, 첫 번째 시작을 해서 15컷을 다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1번서부터는 장시간 동안 촬영이 돼 오는 거고 12번, 3번, 4번, 5번은 마지막에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물의 흐름은 잘 표현이 안 되고 약간 뽀얀 그런 느낌만,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인터벌 촬영에서 언제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언제 촬영을 마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후로 10분이든 그 이상이든 촬영을 몇 컷을 더해서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합치는 과정을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서부터 9번까지만 합쳤습니다. 36분까지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 이후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진을 찍듯이 여기는 물의 흐름이 전혀 안 나타나고 물이 젖지 않은 그런 길의 사진이 된 거죠. 요 앞에만 봤을 때는 요것만 봐도 사실은 이 느낌은 좋습니다. 이 느낌은 좋은데 우리가 요것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 영상으로 해서 9번째 사진까지 합쳐봤고요. 1번서부터 11컷. 자, 요거는 13컷까지 합쳤습니다. 얘는 1번서부터 15번까지 총 15컷을 합쳤는데요. 이쪽에는 뽀얀 느낌이 약간은 들지만 아까 우리가 15번에 찍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합치게 되면 마지막에 찍힌 것들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반대로 이 앞쪽에도 이 차 있는 부분이 많이 지워졌죠. 처음부터 찍혔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부터 15번째까지 13컷을 합쳤습니다. 이랬을 때는 앞에 이 길이 이 아까 물 흘렀던 이 길 자체 라인은 다 잠겨버리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8분 동안 찍은 사진의 내역이 없어지고 그 이후 세 번째부터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길은 이미 물속에 잠긴 거죠. 5컷부터 15번 컷까지 총 11컷을 찍었는데 여기는 아예 이 라인은 다 없어지죠. 그 대신 뒤쪽으로는 포말감이 나옵니다. 7번째부터 합친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뒤쪽 길에는 뽀얀 그런 포말감이라든지 안개 현상은 나타나지만 이 앞쪽 길은 이미 다 길이 없어졌죠. 잠겨서. 예, 이거는 참고용으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9번째 더 잠겼죠. 얘는 20분만 촬영을 한 겁니다. 길 라인 자체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이쪽 포말감 자체는 더 낮죠. 네. 1에서 9번째 컷이랑 1에서 15번째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는 첫 번째서부터 찍었기 때문에 앞쪽이 실질적인 디테일이 살아나고 뒤는 사실상 물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아예 물이 안 찬 거죠. 뒤에 부분들은 이렇게 포말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여기는 이런 느낌은 안 받습니다. 그 대신 앞에 라인은 살아있고 이쪽은 앞에 라인은 완전히 뭉개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내가 처음서부터 합쳐보는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사진이 어떤 건지를 찾는 그 과정도 하나의 눈높이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촬영한 거를 합치는 작업은 사실상 앉아서 이렇게 몇 번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 1번, 3번, 9, 10, 11, 12, 13, 14, 15 그래서 1,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넣고 9번째서 넣었으니까 요거는 요 앞에도 나름 살아있고 뒤쪽도 나름 안개 현상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앞쪽, 5번째 뒤에 하나를 빼고 앞쪽에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하나를 붙였기 때문에 이 라인은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뒤에 포말감은 앞에 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4번, 11, 12, 13, 14, 15 이렇게 7컷 앞에는 2컷만 넣고 뒤에 5컷을 넣습니다.
앞에 두 컷을 넣는데도 이 길 라인은 약간 좀 살아있죠. 그리고 뒤에는 포말감도 조금 살아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 3, 9, 15 2, 4, 11 예, 이거가 좋겠네요. 자, 앞에는 거의 큰 차이는 모르겠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왔을 때 이 돌에 차는 느낌은 얘랑은 얘가 약간은 더 포말감이 좀 나오죠. 네, 예, 조금 더 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합치는 작업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촬영이 가장 좋은 이유는 내가 찍고자 하는 범위에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은 이후에 내가 가장 원하는 작업의 최종 작품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타임에서 지역명 검색은 오지리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5월 22일 다녀왔습니다. 상세 물때에서 하루 전으로 바꾸게 되면 5월 22일 그 물때가 나오게 되죠. 바다타임 검색 기준은 오지리로 하시고 5월 22일 금요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날 만조는 8시 29분입니다. 물 흐름은 12물이 되고요. 61%로 비교적 물이 빠르죠. 700물 이상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732물이라 빠르게 물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물높이 700cm 이상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을 시작한 시간은 6시부터입니다. 732물 기준 현장 도착 시간은 만조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지 삼각대 설치 및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3시간 반에서 4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도 검색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431의 16번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차량 몇 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고 바로 해안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에는 절대로 주차 및 이동하지 마시고요. 주차 후에 이 길 따라서 쭉 해안길로 나가면 이쪽이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노드길을 촬영을 하고 이후에 제가 어망 찍었던 촬영 장소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평지이기 때문에 이동하기 아주 좋고요. 주차한 곳에서부터 이쪽 첫 번째 촬영한 데까지는 약 한 350m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을 촬영하고 나오는 이쪽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700물 이상 만조에는 길이 물이 차 있어 가지고 빨리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좀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여러분의 작업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장노출 이야기와 아름다운 출사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